내년에 정미년에는 우리나라가 자이든 타이든, 자이일 수는 없겠죠. 타이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전쟁에. 우리나라가 내년에 정미년에 구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만약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미국도 지금 보세요. 우리 우방의 동맹국에도 계속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국방비 니네가 다 책임져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외교를 중국한테도 좋고 미국한테 이러면 미국 입장에서 동맹국을 했더니 저쪽에도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정확한 노선이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우유부단하게 외교를 하면은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절대 안 도와줘요. 특히 트럼프는 절대 안 도와줘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앞질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에 있어요. 자,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주름 잡았습니다. 미국도 앞섰어요. 미국도 능가했어요. 일본의 경제가. 온통 미국에는 일본 소니 제품, 일본 제품밖에 없었어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모든 전자제품, 모든 일본 제품 미국에 다 장악을 했어요. 미국 경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계속 미국을 앞지르고 미국 경제를 거의 주도하니까 미국이 어떤 칼을 꺼낸지 아십니까? 어떤 칼을 꺼낸지 알아요? 미국이 강제적으로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강제로 맞춰버립니다. 그게 프라자 합의라는 거예요. 프라자 합의.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프라자 합의를 해요. 강제적으로 환율을 엔화를 그냥 확 죽여버려.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무식한 나라예요. 무력으로. 거의 그러니까 외교적인데 거의 뭐 강대국 그냥 그때부터 일본이 버블 경제가 나고 경제가 그냥 정체가 돼버려요. 경제가 그냥 정체가 돼버린다. 그 프라자 합의 이후로.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자사업이 그 틈새 시장을 해서 살아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자시장, 일본의 산업을 앞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본과 미국과 옛날 80년대 그런 프라자 합의 강제로 막 힘으로 밀어붙인 그 프라자 합의가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안 하란 법 있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 트럼프는 더해요. 지금 관세 보세요. 관세. 그냥 자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그냥 관세 막 붙이고. 그냥 인도에도 관세 50% 붙였다가 인도 애들 막 뭐하고 막 하니까 슬그머니 또 줄여. 우리나라도 20% 했다가 뭐 투자한다 그러니까 15% 줄였다가 아직 15% 확정도 아니야.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에 또 트럼프가 또 더군다나 그렇게 돌발 행동한 트럼프인데 만약에 우리 외교가 이게 두리뭉실하게 유유부단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중국의 시진핑이 타이완을 침공을 했어. 그럼 미국이 도와주러 갈 거 아니에요. 미국이 타이완 편에서. 그럼 타이완에서 제일 가까운 우방이 동맹국이 누구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럼 대한민국이 참전을 유도를 할 거예요. 그럼 참전 뭐 안 할 것 같아요? 참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타이적으로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다. 그게 정미년일 수가 있다. 내년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상황이 시진핑도 자 중국 시진핑 있잖아요. 시진핑 지금 3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3번 연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뭐 구테타도 일어나고 막 구테타가 아니라 뭐 숙청도 막 하잖아요. 시진핑. 왜? 연임을 하려고 하면 온 국민, 중국 국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그런 걸 모아야 되잖아. 어느 한 곳에 연임할 반대,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야 되잖아. 그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런 연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생각 자체를 없애고 중국 국민들을 한데, 모든 걸 한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밖에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옛날에 권력자들은 이러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민심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는 거야. 그럼 내년 지금 시진핑 3년임 하는데 뭐 연임 세 번째 한데 지금도 말 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시진핑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전쟁 일으키면 어디 밖에 있어? 타이완 침공밖에 없어요. 타이완.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 우리의 우방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은 러시아가 나쁜 것 같죠.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으니까 러시아가 나쁜 것 같잖아. 근데 안 그래요. 역사는. 러시아 입장에서 역사를 생각하면은 러시아나 그쪽 사회주의 국가나 그쪽에서 생각을 하면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 그랬거든. 나토에. 나토라는 게 북대서양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입한 우크라이나가 길목을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는데 그 길목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유럽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러시아는 왜? 과거 독일이 이렇게 침공을 했거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세계대전을 이룬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침공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특히 나토가 유럽이 전 연합을 맺었는데 그 연합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해서 유럽에서 러시아를 들어오는 길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해야지 러시아가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침공해서 나토에 가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가까운 그 지역을 러시아가 점유함으로써 방어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유수나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자유진영 이쪽은 민주주의 이쪽은 그냥 이쪽 논리에 의해서만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배우고 항상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 진영 입장에서는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돼. 얘기가 잠깐 러시아 쪽으로 오는데 그렇게 중국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 타이완을 침공하면 어차피 미국이 또 개입하고 미국이 개입하다 보면 제일 가까운 타이완 전쟁터에서 제일 가까운 한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냐. 자, 지금처럼 이런 외교로는 그냥 우리는 그냥 물에 물 타듯 우유부단 외교는 참전해서도 결코 큰 이득도 없이 그냥 참전하고 피해만 보게 된다는 거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외교는. 확실하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미국 편이야. 미국 편. 이렇게 확실하게 매듭을 쳐야 된다.